안녕하십니까. 정성선TV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상영 검사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에 박상영 검사가 폭탄선언을 했으며 정치권에 대한 그의 충격적인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박상영 검사 아버지와 관련된 감동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당의 고민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의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공천 갈등이 재점화한 데다 하남갑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후보군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으면서 당의 셈법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공천이 남은 곳은 대구와 경기, 광주, 전남, 전북, 충북 등 5곳입니다. 남은 광역단체장 공천과 함께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전략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가장 큰 뇌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부산 북갑이다. 이 지역에 한동훈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선점하고 나서자 당 내용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부산에서 재선을 지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공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선 박상영 검사 차출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상영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이재명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하남갑 출마설이 나오면서 당 일각에선 범죄자 잡는 검사 대 범죄 피의자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추미애 의원에게 패했던 이용전 의원의 도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박상영 검사에 대한 차출론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 모든 경선이 끝난 뒤 원팀으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면 국민들께 더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본관 사무총장실에서 정의용 사무총장을 만나 지방선거 목표와 전략 등을 들었습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박상영 검사 영입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박상영 검사 영입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박상영 검사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정치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민생경제 회복에 헌신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다루는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시도는 결국 역풍을 부를 것입니다. 심지어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던 검사가 자살 시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조작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면 된다. 증인으로 불러놓은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방송되고 국민들은 이걸 보고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실망감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헌정사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고 이번 지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을 상대로 강하게 싸우는 박상영 검사에 대한 영입설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영 검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권에 대한 충격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음은 박 검사의 페이스북 폭탄 선언 글 전문입니다. 박상영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저는 최근 모 기자님으로부터 저와 관련된 당혹스러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를 보궐선거의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비슷한 기사도 나왔네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와 같은 검토했는지 아니면 찌라시 수준의 가십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실 정치 참여는 제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정치 참여를 위한 어떤 정치권과의 접촉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주제넘고 민망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저를 정치지망생 군에 넣은 후 제 언행을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제 진위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온 김에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저는 검사직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언론의 기사거리는 물론 정치권의 작은 가십으로도 소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참에 생각해보니 제가 정치를 못하는 이유, 하지 않을 이유,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중 못하는 이유 중 하나를 아래와 같이 적어봅니다. 아래부터는 저희 생각일 뿐이고 별 의미가 없으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밝히고 그의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즉, 저는 평생 과거의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반면 정치의 큰 역할은 미래를 그리고 그에 따라 미래를 규율할 제도를 법의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정치는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해야 하는 일로 제가 해온 일과 사실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정치에 도전했고 현재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법조인 중 정치로 희망을 주신 분보다는 실망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 개인으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 그 자체를 성공한 정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국가의 성공과는 무관한 것이겠지요.
법조인이 성공한 정치를 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평생 일어난 과거만 보고 살았던 분들이 갑자기 미래를 상상하여 도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영국에서는 법학이 아닌 경제학을 정치학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같은 학문이라는 것이지요. 런던 유수의 대학인 LSE도 런던 정경대이고 옥스퍼드 대학 등의 유명한 전공인 PPE도 철학, 정치, 경제학 전공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학은 정치학으로 보기보단 오히려 법학 이꼬르 정치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인의 전형으로 보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경제인 출신 정치인보다 훨씬 많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국과 달리 중국에는 정법대학이 많네요.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를 통치의 기술로 생각해온 반면 서양이 주도한 근대에서는 정치를 일종의 경영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근대까지도 넘어선 현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을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리스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법조인은 주로 발생한 과거의 일이 미칠 리스크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면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주로 미래의 새로운 일을 벌여 리스크를 늘려야 성공하게 됩니다. 법조인이 정치인이 되더라도 그 모두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축구에 빗대면 평생 수비만 해온 수비수가 갑자기 공격수의 포지션에 갔다고 하여 공격을 잘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하신 선배들이 정치로 성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저라고 뭐 그리 다르겠습니까? 앞선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길을 그대로 가 실패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제 자신을 알고 제가 살아온 길을 알기에 제가 정치를 못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직을 그만두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인 현재까지 공립학교만 다녔고 공직에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큰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커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준 법률 지식으로 부족하나마 대한민국에 보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억울한 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께 필요하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법조인으로서요. 감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박준영 변호사님이나 김혜원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들입니다. 저도 제 분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사람의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법조 선배이신 정치인들께 기대하는 것은 있습니다. 공소취소니 검찰 폐지니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 한풀이일까요? 워낙 정치를 잘하시는 분들이니 거창한 명분을 금방 대시겠지만 솔직히 말하신다면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지 그걸 감수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아니겠지요. 검찰개혁이 몇 년째인데 국민들께선 정말 좋아진 서비스를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고소한 사건도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요. 기왕에 정치를 하시는 것이니 과거를 바로잡겠답시고 집착하거나 몰두하시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로지 미래만 이야기하여도 바쁜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데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법조 선배 정치인들이 성공한 정치를 하시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끝나면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 제가 해오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박상용 검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박 검사 아버지에 대한 감동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검사들의 평가가 터져나왔습니다. 검사들의 내부망 2%에서 이런 글들이 등장했습니다. 검사들은 역시 박상용 검사는 아버지를 닮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침몰시킬 것입니다. 최강의 강적이 된 박 검사. 우리도 그의 아버지가 정통 우파인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박 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뼈속까지 보수우파이며 찐윤석열 대통령인 그의 아버지의 정치 성향 때문이 아니라 그는 검사 역사상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싸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게는 박 검사가 저승사자나 다름이 없으며 이 전쟁의 최악의 패배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이재명과 박상용 검사의 이 전쟁. 일개 검사가 대통령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진짜 목숨을 걸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 세대들인 보수우파 세력들과 친윤석열 세력들을 대신해 싸운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은 못하겠지만 또한 그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지만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보다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그의 아버지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를 계속 죽이려 한다면 박 검사는 더욱 전국민적 영웅이 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검사 수백 명이 그를 응원하겠습니까? 라고 검사들은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들의 내부망에 올라온 충격적인 글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연일것에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기소하려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사실관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정됐다며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영 검사가 지난 4월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었던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이재명과 북한 김여정의 대북송금 800만 달러 거래에 대한 충격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박상영 검사를 정치검사로 지칭하며 구속수사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상영 검사가 정치 입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는 박상영 검사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6일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8일 박상영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응해 지난 4월 7일 공소취소 재판조작 청문회도 열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범죄를 파헤친 검사들이 숙청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상영 검사가 주목받으면서 일각에서 박상영 검사 가족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박상영 검사의 아버지에 대한 충격 실체가 드러났으며 한마디로 그는 이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 한 검사의 아버지 얘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돈 몇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뉴스를 찾아보니 아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더라는 얘기를 올린 적이 있다며 그 검사가 바로 박상영 검사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어 박상영 검사 아버님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아버님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정의로운 분이라며 청문회장의 박상영 검사 SNS 글 속에 박 검사를 접하며 아버지의 기상과 정의감을 빼닮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정의롭고 강직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상영 검사 아버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김민전 의원은 박상영 검사 아버님이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박상영 검사 아버님은 우리 아들은 도둑놈 잡은 거 말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며 왜 자기 본분을 다한 사람을 이렇게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국회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한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영 검사 아버지 박 씨는 정치 활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정통 보수파로서 수많은 헌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는 국가 정체성과 이념에서 매우 뚜렷한 보수파 리더이며 강성 친윤석열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강남구 의원 후보로 지원했지만 공천받지는 못했습니다. 박 검사의 아버지는 지난 2021년 윤석열 사랑 전국 모임을 설립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사랑 전국 모임 설립 후 전라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운동을 확대했으며 개인 사비를 들여 수천 명의 회원들과 윤 후보 지지운동, 2030 청년 세미나, 윤석열 지지 전국 맘카페 지원 등 많은 헌신과 봉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호남 지역 모임에도 핵심 멤버로 참여했으며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집회와 여러 봉사활동을 전라도 전 지역으로 이어갔습니다. 박 검사의 아버지는 뼈속까지 정통 강성우파 친윤석열 리더였으며 그는 전남 한평 출신입니다.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지만 공천받지는 못했습니다. 박상영 검사 아버지는 이외에도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운동 지부장, 자유실천연대 이사장 등을 지낸 보수우파 리더입니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할 때 박 검사 아버지도 참여했습니다. 일요신문 본지 기자는 박상영 검사 아버지와 얼마 전 3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박상영 검사 아버지는 통화에서 요즘은 정치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박상영 검사가 처한 상황에 관해서 박 검사의 아버지는 외로운 혈투를 단기 필마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할 나이입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영 검사 아버지는 박 검사가 건강이나 신상에 해를 입을까 걱정돼서 제가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아내 박상영 검사 어머니는 더 힘들어합니다.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박상영 검사 몸도 많이 수척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영 검사 걱정에 그의 어머니가 매일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모 입장에서는 건강이 먼저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상영 검사 아버지는 아울러져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지 마세요. 검사가 상부지시로 수사를 해서 법원에 넘긴 게 무슨 죄입니까? 자기한테 떨어진 일을 한 거지. 수사하겠다고 박 검사가 나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 망신을 주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핍박하고 죄인 취급합니까? 박상영 검사가 정치 안 한다고 선언까지 했으니까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뼈속까지 정통 보수파이며 찐윤석열 지지자인 박상영 검사의 아버지의 충격 실체에 대해 수백 명의 검사들과 네티즌들은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며 박 검사가 제대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박살내는 이유를 알았다는 반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재명과 민주당은 제대로 박상영 검사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그를 잡겠다고 하면 할수록 박상영 검사는 국민적 영웅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그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현재 엄청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 박상영 검사는 이재명 침몰에 목숨을 건 듯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역사상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을 정면에서 매일 강력하게 공격하는 검사는 박상영 검사 말고는 없었다는 게 검사들의 전언입니다. 이재명의 저승사자가 된 박상영 검사와 훌륭한 아들을 둔 그의 부모님들, 특히 박 검사의 어머니가 매일 눈물을 흘리신다는 소식에 더욱 박상영 검사를 응원하게 된다고 검사들은 말했습니다. 뼛속까지 정통 보수우파이며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박상영 검사의 아버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본인의 사비까지 써가며 전국을 뛰어다니며 헌신하고 봉사한 아버지에게 박 검사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또한 본인의 외로운 투쟁에 매일 눈물을 흘린다는 어머니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박 검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정말 박상영 검사가 정치의 뜻이 있어 이러는 것일까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박상영 검사의 정의롭고 용기 있는 저항에 진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복수를 해주고 있는 아들인 박상영 검사를 아버지는 매우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우파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분명히 박 검사의 아버지는 본인이 온맘 다해 지지하고 헌신으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후 이재명 정권의 탄핵으로 구속되었을 때 울분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울분을 박상영 검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들은 박상영 검사를 계속해서 응원해야 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훌륭한 아들을 두신 박 검사의 아버님에게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번 소식 잘 시청하셨습니까? 정성산TV는 2024년 9월 28일 유튜브 수익 정지되었다가 14개월 후 작년 2025년 11월 8일 수익 창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성산TV는 현 광고료 월 수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정성산TV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정성산 감독께서 직접 상품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